환자가 진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그냥 뭐 10cm 찢어서 수술하면 낫는 거 알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위안이 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유기체를 막 살아 숨쉬는 유기체의 감정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면서 의사의 어떤 윤리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환자 질병을 이게 과학자로서 질병을 객관적으로 네. 진단 또 적절히 치료해내야 되고 자기가 치료할 수 없으면 또 의뢰해야 네. 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매일매일 오는 환자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네. 오거든요. 매일매일 사실은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숙련되게 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간으로서 환자를 대하는데 윤리적 고려를 늘 해야 되고 또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반 진료 현장들에서 우리 의사들이 못 느끼고 그냥 네. 관례에 따라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이런 네.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본인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분석에 들어가면 윤리적 의사결정의 상황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100%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오진이 발생할 수도 그럼요. 있고 아무리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도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 문제, 그 다음에 민사소송 문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각종 행정상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이용해서 의료제도를 우리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행정적 법적 규제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적 배려,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될 때 어려운 점, 또 개인병원을 할 때는 개인병원도 하나 사업체 아닙니까? 네. 경영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사고나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뭐 형사소송, 민사소송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행정 어떤 규제 당국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떤 네. 분쟁하고 갈등이 생길 때의 어려운 점들. 네. 저는 이제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하기 전에도 여러 의사단체들을 하면서 네. 의사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봤단 네. 말이에요. 직접 접하고 상담도 하고 직접 해결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실 의사들의 그런 고충과 난점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또 40 중반의 의대 교수들 중에 네. 40 중후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너무 과로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객관적으로 의사들 건강에 대해서는 네. 통계, 외국에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에 대한 어떤 건강 통계가 거의 없는데 이건 통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현황 조사만 해본 거예요. 네. 벌써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강남 그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네. 60대 의사들이 같은 연령대, 60대 네. 일반 어떤 국민들에 비해서 네. 암 검진을 해봤더니 3배가 더 많다는 의사들이. 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스트레스하고 거죠. 업무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죠. 네. 이건 그러면 단순 이제 정말 스트레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의사로서 이제 환자를 접했을 때 가장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나요? 환자를 접했을 네, 때 가장 힘들었던 가장 상황. 힘든 상황은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환자가 이제 좀 굉장히 어떤 증상이 어떤 중증 환자인 거죠. 네. 중증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진단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자원에서 그 진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이 환자를 내가 여기 이 지금 현재 이 시설 장비 그다음에 갖고 있는 약제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는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해야 된다면 전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너무나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의사가 정말 이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자를 제대로 진단 치료해낼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의사는 전문 네. 직업인으로서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아, 네. 그런 생각은 사실 저희가 의사분에게 직접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게 힘들 거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 환자면 한 명에서 잘 나았으면 모르는데 네.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응급한 것만 넘기고 그 다음에 119 불러서 어떻게 와서 이제 종합병원 아니 대학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사실 네. 어렸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치료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또 되게 선생님들이 막 말도 걸어주면서 네. 잘 나아야지 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나도 의사 선생님이 돼서 꼭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밤잠을 못 주무시고까지 그 환자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의사의 길이 정말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쌓고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의사는 의사의 일을 제대로, 의사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그 환자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류애. 네.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이게 무슨 저기 철학을 너무 이 큰 이야기들을 네. 이게 거대 담론을 또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네. 아니, 정말로 제가 이제 저는 그 환자를 볼 때 머릿속에서 며칠에 한 번씩 머릿속에서 탁 한 번씩 이제 복창 군대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복창 환자를 위해 인류를 위해 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딱 한번 네.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하고 진료실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 환자를 위해 인류를 위해. 네. 요게 이제 제 어떤 그 진료를 할 때 제 핵심 모토인 거죠. 네. 환자를 위해 인류를 위해. 네. 그렇게 하고 정신을 딱 가다듬고 그렇게 하고 굳은 어떤 의지를 가고 진료실에 딱 들어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환자를 진료할 때. 갑자기 오버랩 되는데요. 그 제가 좋아했던 의학 드라마 중에서 한석규 씨가 의사로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 후배 의사분들에게 수술실에서 했던 그 장면의 말들 제가 그거를 한 몇 장면 따서 저도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한석규 씨가 딱 입혀지면서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환자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렇게 의사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